간단하게 아침 대용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뭐 밥 먹고 디저트로 먹거나 과일은 우리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식품이지요. 그런데 요새 과일 사기 겁난다 하는 분들 많습니다. 32년 만에 과일값이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와 이래 올랐는지 그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로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과일값이 정말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금값인데 이 뭐 마트에 자주 가지 않는 이 남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참 겁날 정도로 올랐단 말이죠. 이게 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 오른 겁니까? 예, 13일 기준으로 해서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을 볼게요. 그러면 네. 사과 10kg이 전국 평균 도매가가 91,700원이더라고요. 네. 예. 1년 전에는 41,060원이었으니까 체감상 많이 올랐는데 일단 소매가를 보게 되면 10개에 31,105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맹점이 있어요. 1개월 전에는 23,000원 정도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과의 계절이었던 거죠. 물량이 되게 많았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과의 소비 계절이 아니고 물량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 체감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워낙 서도도도 높고 대중적인 과일이어서 뭐 이렇게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이라던가 그리고 예. 과일 중에서 유독 사과가 조금만 가격이 출렁돼도 와 물가 올랐다. 네네. 농산물 가격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금자 붙이는 관행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금겹살, 금치. 네. 그런데 가격 하락할 때는 그렇게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네. 네. 그렇네요. 근데 이제 다른 물가도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유독 이렇게 과일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 날씨 한번 좀 돌이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가장 크겠죠. 이 사과꽃이 필 때쯤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 아직 필 때가 아닌데 꽃이 펴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서리가 오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이 과일 꽃이 얼어버렸습니다. 이걸 냉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사과와 배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사과는 그래서 생산량이 30%, 배는 26%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름값 많이 올라서 진행장님들도 한동안 이렇게 운전하기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예, 근데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이 석유를 원료로 하는 농약이나 비료 그리고 이 사과를 도매 시장으로 싣고 가는 그 화물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올라서 이 생산비 자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심지어 이 과일 박스 중에서 사과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박스를 씁니다. 이 종이 박스도 한 개에 무려 2,000원인데 점점점 더 비싸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영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작년에 날이 따뜻해서 사과꽃이 먼저 펴버렸군요. 그리고 이것도 바로 동해를 입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기후 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일 재배 면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사과 재배 면적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러니까 외국산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요. 예.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사과 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농산물이라는 게 지난해 가격이 조금 높았다 하면 조금 더 많이 심고 또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좀 줄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그 올해 통계를 보니까 전년보다는 2헥타르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과는 1년생 작물이 아니거든요. 예. 한 번 심으면은 한 4년에서 5년 뒤에나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게 과수 작물의 특징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현장 취재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사과 생산량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목을 갱신한 농가가 많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가담하지를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과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올해 올랐다고 해서 막 여기 되게 큰일 난 것처럼 또 떨어졌다고 해서 막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작물의 특성도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네. 예. 아니 그래서 뭐 수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수입하면 되지 하는데 전 사실 때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농작물 수입하면은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혹시 사과 같은 것도 뭐 또 수입합니까? 예,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물가 올랐다고 아우성들이 크다 보니까 사과를 한번 수입을 해볼까 했는데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외래 병해충 유입이 됐을 경우에 상당히 큰일인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식물 방역법이라는 게 있고 이 동식물과 그리고 모든 것이 검역 조치를 거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국제 간 이동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병해충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례로 지금 바나나 값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비싸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거든요. 뭔데요? 이 바나나에 곰팡이병이 걸렸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바나나 값이 오르면 우리도 항상 그죠? 그 가격에 수입해서 먹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처음에는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수입을 하다가 이 수입 농산물 가격마저 오르게 되고 또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은 다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비싼 가격에 수입 농산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좀 아셔야 되겠네. 수입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또는 뭐 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결과를 네.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이 과일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좀 비싼 가격이 유지될까요? 지금 딸기의 계절인데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번 겨울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예. 네. 추웠다라기보다는 햇빛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아, 예, 근데 예. 이 농업에는 일조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비가 많이 왔죠. 네. 예,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자라는 거 아니냐 하는데 햇빛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문제까지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만 견디시면 안 될까요? 4월, 5월에는 참외, 수박, 토마토 등 제철 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시기이고 네. 원래 본래 이 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말에서 3월이 상당히 좀 먹을 만한 과일이 없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독 그 사과값이 강세다 보니까 물가 주범으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여론이 이렇게 들끓다 보니까 좀 뗀질식 처방을 하느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구자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땜질식 처방만 가지고는 사실은 나중에도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는 햇가을 나올 때까지는 좀 참아달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과채료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 출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3월이잖아요. 예, 조금 네. 있으면 사과꽃이 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원하는 거는 방상팬 같은 거,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선풍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어떤 안전장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생산에 대한 지원인 거지 뭐 급하게 이렇게 수입하고 또 어느 정도 할인 가격하고 이런 문제는 되게 근시안적인 거고 앞으로 기후위기 문제나 농업의 어떤 농민의 고령화 문제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비자들도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좀 열어놓고 그리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저 농산물 가격이 이 금리와도 연관이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그 시중에 그 화폐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고 거기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외식 가격까지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어떻게 낮추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반대로 농민들도 농가 부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농민들도 이자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네. 그 때문에 농가 경제도 매우 위축돼 있어서 마치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좀 제가 비판 드리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일도 중요한 식량입니다. 식량 주권의 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이 생산을 포기하지 않게끔 충분히 농업을 지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농가 개인이 할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농사 짓는다라는 그런 마음, 공공의 관점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